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또 쌓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영생고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풀면서 한번 좀 실력 향상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7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에서 각 별을 지름으로 하는 4개의 원이 있다. 원을 그렸다? 자, 그럼 직사각형을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또 원 넓이로 가야 되겠다. 그럼 변 길이를 놔야 되는데요. 저는 2x로 놓을 거예요. 2y로 놓을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절반 써가지고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x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2x에서 4x가 될 거고 4y가 될 거고 둘레의 길이가 그래서 얼마다? 12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3 이렇게 관계식이 얻어지겠죠? 자, 그러면 원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x제곱, 파이 y제곱. 파이가 공통인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몇 개 생겼을까요? 위아래 2개씩. 그래서 원넓이가 되겠죠? 자, 원넓이 합을 s라고 한다. 식이 딱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졌을 때, 자, 이제 풀어볼까요? 짜잔! 문자를 하나 줄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3-x 제곱 들어갔습니다.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식 완성됐고요. 됐습니까? 자, 최소, 몇 참수가 되죠? 2참수. 이 참수 모양을 쫙 그렸을 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4분의 6? x좌표가 2분의 3이 되네요. 2분의 3. 자,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되겠다. x 2분의 3, y 2분의 3이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면 2파이 곱하기 4분의 9, 4분의 9, 2분의 9에 최종적으로 얼마? 9파이 이렇게 딱 얻어주시는군요. 됐습니까? 구했습니다. 자, 이차함수 활용 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식을 잘 세워갈 수 있느냐? 사실요, 그렇게 대단한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서 식을 못 세우는 거. 천천히 둘레의 길이 관계식 얻어졌고 넓이 별 문제 없죠? 쌤이 조금 센스 있게 했다면 이렇게 2x, 2y로 놓은 이 점, 그냥 x라고 놓게 되면 반지름이 2분의 x 이렇게 돼서 분수되는 부분을 미리 좀 차단한 거 이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죠? 자, 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문자 놓는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 이번 풀이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문항은 11번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형태 값이 주어져 있는데 우와, 높은 차수의 식의 값을 구하라. 이거는 큰 틀에서는 나머지 정리 원리가 나온 거거든요. fx를 나눈다, 몫이 생긴다, 나머지다. 근데 여기가 2차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0이니까 1차인데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네? 그럼 누가 이렇게 이거 복잡한 데서 구해? 이렇게 쉬운 데서 구하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 원리를 적용해서 이 1차 부분에서 값을 구하라. 이런 취지예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나누기를 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원리 자체는 나누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피면 요 식은요 3x제곱을 끄집어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부분이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3x 여기가 2 이렇게 처리돼서 그래서 요 값이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그렇게 되면 6x제곱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또 2야? 우와, 답 5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이용하게 되면 근본적인 원리는 나머지 정리 원리처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풀이 방법인데 실제 나누기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이가 가능해지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고차식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주어진 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원리도 간단하게 한번 써봤고요. 자, 이해됐습니까? 금방 끝나는 게 좋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쫙 정리가 안 됐네요. Z제곱이 실수. 일단 복소수 문제가 되면요, A 플러스 BI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리가 안 됐으니까 주어진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실수 부분 K 플러스 3 됐고요. 더하기 K 마이너스 1 정리를 샥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Z제곱은 실수. 그러면은 제곱을 구해야 되겠는데 밑줄 그은 정리한 이 식을 가지고 할까요? 아닙니다. 요 이론 틀 가지고 Z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I 됐죠. 그런데 실수가 되면 이 허수 부분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0 되는데, 그러니까 A 값이 0이거나 B 값이 0이다. 이 이론을 여기다 딱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이제 적용해서 풀면 되죠.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K가 1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더하기 하세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 가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출제자들이 잘 묻는 거, 복소수, 특히 이렇게 제곱했을 때 의미실수도 많이 물어보는데 오늘 이번에는 실수. 자, 그랬을 때 복소수의 가장 기본의 기본은 뭐다?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 설마 이거 못해주는 학생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어렵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Z제곱한다고 할 때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식 가지고 정리해서 이론 틀 만들고 그 이론을 접목시켜서 풀이. 좀 이해되셨습니까? 폼 나죠? 자, 이게 바른 풀이법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으쌰! 일단 기운 받으시고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주어져 있는데 높은 차수 무려 7차까지나 되어 있네요.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복소수 문제에서 고차 시기 값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한다? 7제곱 하시겠다고요? 오호,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일단 2 곱하기 1 이항 해서 이쪽에 복소수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제곱 과정을 거칩니다. 제곱 잘 됩니까? 마이너스 3. 이항 시키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말하면서 틀리면 어떡하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씩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메가 공부하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글을 오메가라고 해주면 오메가 파 자동.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거 나오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곳에다가 무엇을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은 제로 이런 형태니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리고 주어진 식을 나누게 되면 오메가 분의 1은 1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항목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원래 주어져 있는 식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파 이렇게 되면 당연히 0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거 오메가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해야 할 항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제일 먼저 뭘 써먹을까요? 이거 써먹으면 되죠.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우선 쓰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x 6제곱은 1이면 이걸 이제 좀 이용을 좀 해야 되겠죠. 아까 앞쪽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2차 나와 있으면 얘를 나누기 2차 나머지 1차 해서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서로 결과 어떻다 같다 이런 풀이법도 있다고요.
근데요, 실제 나누기 하려면요, 7차를 2차로 나누면요, 오래 걸려요. 더 심플이 있다면 이런 거 이용하는 거 보겠습니다. 6제곱 1입니다. 그럼 x 6제곱 1이에요. 그러면 x 하나 남습니다. 6제곱이요? 감사합니다. 5제곱이요? 일단은 급한 대로 세제곱에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5x제곱. 제곱? 일단 대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왜 대기 시켰을까요? 요게 또 있었거든요. 원래식. x제곱은 또 뭐가 되는데 x 빼기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마저 이제 더 넣어서 정리해드리는 그때 정리가 좀 복잡합니까? 일단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x제곱. 그 다음 요거마저 산수해서 쓸까요? 마이너스 x. 감사합니다. 계산해서 쓸까요? 감사합니다. 와, 주어진 식이 막 이렇게 막 정리돼서 왔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곱? 와우, 마이너스 2x가 되나요? 호호호, 이럴 수가. 자, 근데 문제에서 2x는 얼마고 2x는 자, 2배를 곱하기 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x는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짜잔. 자, 마지막에 이제 답을 구했는데 항상 막바지에 답 구해가는 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원리. 복수도 주어지고 고차식의 값 항상 프리 패턴 똑같습니다. 대입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철저하게 복소수만 남기고 중간 과정에 2x는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이항시켜서 복소수만 남기고 이항시키기. 그 다음 제곱하기. 그래서 반드시 2차식 만들기.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2차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이런 부분인데, 아무런 특징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출제자는 그런 거 안 내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항목들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은 세제곱 마이너스 1, 6제곱 1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차수를 대폭 팍팍팍. 그 다음 x제곱 자체는 x-1 되는 거 대입해서 최종 간단하게 풀어가는 큰 흐름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출제자들이 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겁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제는 17번. 다음 식을 나눴다 몫이 생기더라. 뭐 이런 문제. 아하, 나머지 정리 문제군요. 그럼 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잘 모르면 이렇게 쓰면 되죠. 식을 나눴다 그랬더니 몫이 생기더라. 나머지. 원래는 R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R이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원리가 뭐죠? 이곳 0되게 하는 숫자 대입. 1 이거 4입니다. 4. 되셨죠? 자, 근데 그 다음은 좀 재밌어요. 여기 써있는 이 QX를 X로 나누면 새로운 몫이 생기고 나머지 최종 R. 이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죠? 요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전에 나머지 정리 더 어렵다고요? 그래도요,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 정도는 공부할 수 있죠?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공부할 수 있죠? 자, 이 부분 쓰세요. 그러면 문제풀이 상당 부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AND 이거 0되게 하는 숫자 집어넣기. 이것도 뭐 대입하는 정도니까 좀 할만하죠. 지나고 나서 보면 나머지 정리 완전 땡큐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살 붙여서 몇 가지만 더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주어진 식을 다시 쓰는 거예요. x-1 괄호 열고 x R 됐습니까? 4 이렇게. 여기도 써달라고요? 써야죠. 써야죠.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모르는 거 하려면 여기를 포함한 이식 부분 이제 0 되게 하려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0 집어넣어요. x에 0. 와, 감사합니다. 0 마이너스 R.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허허. 끝났습니다.
답 4. 슉슉. 됐습니까? 나머지 정리요. 쫄지 마세요. 가장 기본을 잘 지키면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잘 극복하리라 믿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방정식의 한근을 오메가. 아까도 이 문제 풀었는데 헐, 이럴 수가. 똑같은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 안 됐으면 두 문제나 망하는 거네요. 호호, 큰일 났습니다. 자, 옆에 식을 보니까 높은 차수가 별로 없으니까 뭐 간단한 정리만 좀 하면 되겠네요. 한근 오메가 다른 한근 오메가 바 더하기 근각의 세관계 두 근의 합 곱 a분의 c1. 하하. 물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제로 오메가 바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제로 당연히 알아야 될 항목들이죠. 자, 그 다음 또 뭘 더 알아야 됩니까? 하하. 이 식 앞쪽에다가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기, 물론 양변에 곱하기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뭐 곱하기 해봐야 0이니까 필요 없고, 이쪽에 x 세제곱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오메가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필요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들 이용해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부터 고칠까요? 오메가 오른쪽 거부터 볼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거 이항시키니까 오메가네요. 오메가 분의 오메가 파 짠짠. 이거 뭐 1차니까 그대로 놔둔다가 치고 오메가 제곱, 그럼 이거 항 두 개 이항시켜야 되는데 오메가 마이너스 1. 일단 주어진 식의 차수를 좀 낮췄습니다. 뭐 계산하려면 우리가 통분해야죠. 1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다가 오메가를 곱하기 하는 거. 으쌰. 오메가 마이너스 1에다가 오메가를 곱하기 하고 오메가 바에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곱하기 하고. 됐습니까? 이거를 전개를 할까요 말까요? 일단은 뭐 전개해서 봅시다.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를 쓸까요?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뭐 계산 좀 해보죠. 뭐 으쌰. 아는 거 계산. 오메가 마이너스 1. 얼마죠? 요거네요. 요거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뭐죠? 마이너스 1. 헐, 0이야. 아이고, 허탈. 분모 때문에 괜히 오메가 나와서 긴장 조금 했는데 분자가 도와주는군요. 됐습니까? 자, 이 계통 문제는 오른쪽 산수에서 답을 구해가는 이 과정보다 초반에 좌측의 이론 정리, 지금 이론 정리를 아까보다는 좀 덜 적어줬는데 좀 더 적으면 뭐 이 주어진 식 x로 나눠서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이론들을 먼저 잘 학습해서 주어진 식 정리, 이 관점을 정확하게, 관점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되셨죠? 자, 좌측 이론들 잘 정리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랑랑랑 즐겁게 풀고 계신 거죠? 자, 다음 볼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3차당식 fx. 괜찮아. 살짝 이상한데 여기에다가 이거야? 호호, 이런 숫자 다 집어넣을 때 성립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다 0 집어넣고 우와 1 집어넣고 이거 한다고 해서 3차식이 얻어집니까? 좀 불편하죠? 자, 무슨 뜻일까요? x 플러스 1 fx는 x? 이항까지 시키죠. 이렇게 새로운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3차에다가 이렇게 하나 됐으니까 뭐 대충 4차식이 되는데 이곳에다가 0, 1, 2, 3 대표면 만족한다. 그러면 요러한 괴짜 같은 식, 요 식의 근이 0, 1, 2,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하, 이렇단 얘기입니다.
최고차 개수는 몰라. 하지만 x, x-1, x-2, x-3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a는 어떻게 구하죠?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만만치는 않은데 좋은 방법은 fx를 우리가 몰라서 지금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관여 없게 만들려면 짜잔,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는 1. 마이너스 1,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사실요, 이 숫자는 1, 2, 3, 4를 곱하는 거거든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거를 24라고 쓸까? 4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가르쳐주면서 처리할까? 1부터 제곱주 곱하기 하는 것을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데. 알아두면 좋은데라는 얘기는 써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 부분을 24로 처리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 fx라는 식이 4 팩토리얼 분의 1 인반복 팩토리얼 됐습니까? x, x-1, x-2, x-3 x 어디 갔지? 뒤에 더하기로 있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4를 구해달라.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4? 4 대입하죠 뭐. 5F4 4 팩토리얼 분의 5 4 5 3 5 2 5 1 5 4 와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약분돼서 1 똑같아요. 1 더하기 4 하하 5 F4 1 아이, 항상 마지막 산수는 별거 없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어디입니까? 맨 처음 부분입니다. 맨 처음. 주어진 식 이거 만족하는 숫자 0, 1, 2, 3, 4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지? 식을 좀 약간 풀어서 일단 분모의 이런 부분 힘들어서요. 풀어서 탁 써놨어. 이걸 만족하는 차수가 4차식이 되는구나. 집어넣어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근이란 뜻이지. 아하, 그렇지. 그래서 그런 만들고 계속 모른다. 근데 이제 요거 찾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겠네요. A를 찾는 방법. fx 모르는 부분을 포함한 이쪽을 0 만드는 적당한 수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라는 것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 학교에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이기도 하지요. 물론 이제 주어진 식이 이제 이런 형태 모양도 있고 뭐 F1에 2, F2에 4 이렇게 뭐 다양한 문제 형태도 주어지니까 그건 뭐 다른 학교 문제들도 풀어가면서 익숙해지면 되고요. 주어진 문제 어쨌든 잘 이해됐습니까? 난이도 제법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20번 틀린 학생들 많을 거리요. 여러분들은 맞춰야 됩니다. 학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함께 하겠습니다. 서술형 바로 앞에 있는 문제. 우와, 딱 눈으로 봐도 문제가 좀 어려운 형태네요. 긴장 바짝하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뭐 그러면 생각하기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군의 합 7, 알파 베타 a분의 c 2 구해놓은 것까지 문제 없죠.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다항식 fx는 이렇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항식 fx라고 해놓고 차수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차수가. 만약에 fx가 뭐 2차다 그러면 뭐 fx 자체를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뭐 알파 집어넣으니까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2 베타 뭐 또 집어넣어서 2 알파 뭐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 합하고 차를 구해서 가는 것이 힌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다항식이라고 돼 있어요. 차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를 또 쓸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형태를 내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는 이런 걸 이용하면요, 베타가 7 마이너스 알파, 호호,
베타는 2배의 7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요 식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 이건 뭐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아까 풀었던 거랑 또 유사한 면도 있네요. fx 빼기 2배의 7 마이너스 x, 이러한 식 형태는 알파 베타, 물론 이제 다항식이니까 차수를 모르니까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알파 베타를 근으로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fx 빼기 2배의 7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최고차 모르고,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의 근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보겠죠. 일단은 이런 거 근 있고, 다른 데 뭐 근 또 더 갖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A의, 이 식을 어떻게 쓸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와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qx 넘겨 더하기 2배의 7 마이너스 x,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거 하고 이제 또 나중에 풀어야 될 거고 딱 매치업이 됩니다. fx를 이거로 나눴다?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죠?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나머지, 즉 rx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제는 이 이해관계가 명확하다면 사실 산수를 할 부분이 별로 없어서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관계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좀 현재까지 이해됐습니까? 맞아, 답까지 구합시다. R에 뭐가 됐습니까? 으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더하기 또 뭐가 있습니까? 빼기 1이군요. 빼기 1. 이야, 이렇게 됐을 때 R에 이건 또 뭡니까? 거꾸로 형태니까 2분의 7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R에 2분의 5가 되겠습니까? 자, 2분의 5를 또 이것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 곱하기 7 빼기 2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우와, 뭐 산수를 뭐 이렇게 막 계속 장난을 칩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14에서 5를 빼니까 9? 2분의 9가 되겠군요. 근데 또 2 곱하기, 정답 9. 답 나왔습니다. 답은 문제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점검이요. 맨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알파 집어넣을 때 베타 나온다, 베타 집어넣을 때 알파 나온다. 그런 것을 만약에 2차라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학교 문제 풀이할 때도 지금 이렇게 제가 대입해서 이런 풀이를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합하고 차를 해서 이제 대입해가지고 풀이. 근데 지금 요런 풀이, 지금은 특히 다항식이라고 해서 차수 자체를 모르니까 모양을 이용해서, 즉 베타를 7-알파, 알파를 7-베타 이렇게 처리해가는 과정.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항식이라고 해서 이 원리를 좀 이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차수가 높아져도 지금 좌측에서 우측에서 이렇게 제시해줬던 이런 방법으로는 차수가 높을 때 좀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수가 높다든지 이렇게 차수를 모른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원리, 와우, 별별별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문제를 해석한 거. 요런 녀석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 물론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QX라는 건 맞지만 가지고 있어 라는 요 이론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저처럼요 야구르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거듭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좀 어쨌든 이 문제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영생고 22번 문항 출발합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쫙 나와 있는데 a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문제. 여러 학교에 출제가 아주 많이 납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식 모양 형태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요 관계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예 방정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모든 학교에 거의 다 출제가 되는 가장 대표 유형. 이 문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실수 A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A값에 관계없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항등식인데 라고 생각해서 주어진 문제를 처음부터 A가 들어간 거로 뭐 다시 정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맨 처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써져 있으면 처음은 무조건 X에 대한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녀석이 중근? 그럼 뭘 해야 되죠? 판별식 해야 되죠. 2가 있어요. 짝수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와하 A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 됐고 A 제곱 플러스 4가 어디 갔나요? 4A 플러스 N 이퀄 0 됐습니까? 자 A 제곱 너무 빠른가요? 2MA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 산수하죠. 뭐는 제로 됐습니까? A 제곱은 지워지고 그 다음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드디어 A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로 풀까? A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는데 이때 A에 대해서 풀어라. 드디어 이제 실수 A 값에 관계없이가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들어있는 부분 2M 짠짠 빼기 4에 A 안 들어있는 부분 M제곱 마이너스 N 이퀄 0 는 제로 A 값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게 항등식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00을 풀어야 됩니다. M 이퀄 2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N 이퀄 끝 됐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풀이 순서 자체 그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점수 얻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4번 영상고 문제 24번 서술형 세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다. 왜 쌍이죠? X, Y 짜잔 짜갈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쌍이 되는 거죠.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 X값은 몇 개죠? 한 개죠. Y값도 몇 개죠? 한 개죠. 그런 거군요. 자 연립방정식 1차, 2차가 있다면 대입해서 풀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X는 K-2Y 제곱 더하기 Y 제곱 9 이렇게 자 4Y 제곱 5Y 제곱 마이너스 4KY 감사합니다. K 제곱 마이너스 9는 이꼴 0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Y로 정리했으니까 Y 값이 몇 개? 한 개. 근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판별식 D 짝수 4분의 D 2K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됐습니까? 아하 0 됐습니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5 이퀄 0 K 제곱이 45 자, 뭘 구하라겠습니까? 실수 K 값을 구해주세요. 루트 씌우면 답이에요.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9 45 됐습니까? 자, 튀어나가서 알아서 답하셔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야 될 건 뭘까요? 연립방정식 1차, 2차 대입이다. 근데 연립방정식 풀이를 좀 보게 되면 2차, 2차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이 0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인수분해된다 이런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인수분해되면 1차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다? 대입한다. 이런 풀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 다음 2차인데 0이 없다. 둘 다 0이 아니다. 상수항분은 0이 아니다. 이때는 뭐? 최고차항 소거. 거짓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상수항 소거. 상수항 소거됐다는 얘기는 2차는 0이 나왔다는 뜻.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면 또 그 다음 뭐 한다? 대입한다. 결자가 복잡하네요. 2차 항이 한 개거나 2차 항이 일치가 되거나 했을 때는 이때 이제 최고차항 소거. 됐습니까? 최고차항 소거했다는 얘기는 1차 항이 얻어졌다는 뜻인 거고 이제 또 그럼 뭐? 대입. 와, 그러니까 1차 항 나오면 이게 가장 기본이군요. 대입하는 거. 그 다음 x의 n제곱 더하기 y n제곱 꼴은 x 플러스 y와 xy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네들을 pq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가는 방법 등등등. 됐습니까? 연립방정식 풀이. 이렇게 많은 연립방정식 해서요 결국 시험 문제는 하나가 밖에 안 나와요. 마음 아프죠? 자, 그 다음 제가 도와드릴 팁 하나 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1학기 후반 좀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을 원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쭉쭉 이 부분은 직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좀 선행학습이 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로 풀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이게 곧 뭐다? 반지름 r과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루트 직선 제곱해서 1제곱, 2제곱, 4분의 0, 0, 0 대입하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k 절대값 이렇게 한 게 반지름 3 이렇게 해서 풀면요 k는 3 루트가 위에 풀이보다 훨씬 간단하게 나와요. k 절대값은 3 루트 5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와, 일이 간단하게 될 거를 여러분들은 대입해서 뭐 판별식까지 살피고 대입해서 식 정리하고 판별식하고 해서 풀었던 거예요. 됐죠? 다른 풀이법, 그 다음 연립방정식의 정리까지 좀 필요한 항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즐거운 마음, 즐거운 문제풀이, 영생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낙낙낙.